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름, 유럽 로드 트립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토스카나를 통과해서 베니스 메스트레 출발, 이제 돌로미티 들어간 날이죠. 돌로미티를 통상 들어가는 날, 첫날은 베니스 메스트레, 그다음에 찡케토리, 라가주오이 정도 보고 코르티나 담베조 숙박하시면 딱 맞는 그런 거리고 그런 일정인데요. 이날은 저희가 들어간 날 일주일 동안 이제 돌로미티 지역에서 돌로미티 마라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마라톤 말고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일종의 자전거 마라톤인데 이날은 우리 들어가는 날 돌로미티 코르티나 담베조 기준으로 좌측 구역, 흔히 말하는 찡케토리 라가주오이 지역의 도로가 시간별로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날은 스케줄을 약간 변동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7월 7일 변동을 해서 보통 둘째 날 가는 뚜레치메 라바레도 그리고 라구브라이에스 지역을 먼저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코르티나 담베조 숙박하는 일정이니까요. 앞뒤를 바꿔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통제되는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돌로미티를 포함한 알프스 지역이 저희가 들어간 날 전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체르마트 지역은 거의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우리가 들어간 이날도 비가 오는 마지막 끝날 정도 되었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날씨 속에서도 계속 자전거 경주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뚜레치메를 들어가는 날인데 뚜레치메를 트레킹을 6시간 풀코스를 해야 되는 팀 같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같이 여행한 동행들이 이렇게 6시간씩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뚜레치메 라바레도의 초입 정도를 보고 나오는 게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은 뚜레치메 라바레도의 초입을 좀 보고 그다음에 라구브라이에스에서 호수 트레킹을 좀 집중하는 그런 걸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티나 담베조에서 숙박을 하긴 하지만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 들어간 시간 낮 12시경 시간을 코르티나 담베조 시내에 파머스 마켓도 쓰고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고 점심도 먹고 그러느라고 코르티나 담베조 시내에서의 자유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코르티나 지역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벤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이벤트 마켓 이런 것들이 좀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점심시간이라 원래는 보통 찡케토리 들어가서 찡케토리 산장에서 점심을 먹는 게 시간이 딱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르티나 담베조에서 점심도 먹고 자유롭게 좀 시간을 갖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초반에 8박 9일 동안 돌로미티와 알프스를 보는 일정으로 투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8박 9일 일정 동안에 돌로미티 지역은 한 3일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기 때문에 첫날 메스트레스 출발한 이날의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코르티나에서의 시간을 가진 것은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들어왔을 때 이벤트나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낮 시간에 점심시간 때쯤에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사들이 오후 4시가 지나면 파장이죠. 파장이라서 산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자주 다닌 전문가들은 그렇게 시간들을 운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행 중에 현지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거나 포인트나 포커스를 좀 조절하는 그런 유도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첫날 꼬르티나 담베초 인근에서 벌어지는 돌로미티 마라톤 일정 때문에 시간대별로 도로가 통제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일단은 스케줄을 하루를 앞뒤로 바꿨고요. 앞뒤로 바꾼 스케줄 중에 드레치메를 보통 이제 아침 일찍 들어가는데 이날은 이제 점심 이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갔던 차들이 좀 빠져야 주차장에 자리가 날 것 같기도 해서 꼬르티나 담베초 시내에서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1시, 2시 이후에 드레치메 아우론조 산장을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꼬르티나 담베초에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의외로 다들 좋아하고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레치메를 가는데 아직도 날씨는 좀 변화무쌍했죠. 살짝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빗방울이 좀 떨어졌다가 그런 상황인데 며칠 전부터 와 있던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제 그저께는 거의 장대비가 와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들어온 이날은 그래도 지금 비가 내리지는 않지 않냐. 살짝 흩날리긴 해도 너희는 참 럭키한 아이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돌로미티 알프스를 다니는 8박 9일 일정 동안에 이날 날씨가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 우리 8박 9일 여행의 3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린델발트 융프라우 요흐, 그리고 샤무니 몽블랑 에기두미디, 그리고 체르마트 고론더 그라트, 눈이 부신 날씨 가운데 트레킹과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 유지 관리 잘해서 꼬르티나 담베초 시내에서 점심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드레치메를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우론조 산장 도착해서 원래 목표는 아우론조 산장에서 라바레도 산장 정도까지 갔다 걸어 돌아오는 그런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라고브라이에스 가서 1-2시간 트레킹하고 그런 일정을 가질 계획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돌로미티를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레치메, 그리고 하나가 라고브라이에스, 그리고 나중에 세체다 지역으로 오르티세이 지역으로 넘어가면 다른 포인트들이 있지만 이 꼬르티나 담베초 지역에서는 드레치메 라바레도, 라고브라이에스, 찡꿰토리, 라가주오이 정도를 꼭 봐줘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돌로미티 패스를 하루짜리를 끊으면 드레치메 라바레도를 쓰게 되면 드레치메 라바레도는 그 돌로미티 패스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은 그 돌로미티 패스를 쓸 필요가 없는 지역들을 주로 다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돌로미티 패스를 하루짜리를 사서 완전히 본전을 넘는, 시쳇말로 뽕을 뽑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돌로미티 지역에 돌로미티 패스를 사서 패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슬기롭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돌로미티 패스를 쓰지 않는 날에는 주로 드레치메 라바레도, 도비아코 호수, 미주리나 호수, 그리고 라고브라이에스 정도를 가시는 것을 강추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돌로미티 패스를 쓰는 날은 꼬르티나 지역에서는 찡깨토리 라가주오이가 기본이고요. 날씨가 좀 허락이 되면 토파나 정도까지 올라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찡깨토리 라가주오이, 그리고 로드트립 해서 오르티스에 이동을 해서 쇠체다까지 봐주는 것도 좋은데 저의 이날 판단은 날씨가 이날은 좀 날씨가 좀 그랬지만 그 다음날 날씨가 좋아질 거다,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드레치메 라고브라이에스, 그리고 그 다음날은 토파나, 그다음에 찡깨토리 라가주오이, 그죠? 세체다까지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세체다를 너무 욕심을 내서 포함시켜 버리면
바쁘죠. 바쁘다 보면 세체다를 대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날은 토파나 징케토리 라가주오이. 그 다음 날은 세체다를 아주 완벽하게 세체다 콜레이저 구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첫날 일정이기 때문에 첫날 뚜레치메 라고브라이에스, 둘째 날은 돌로미티 서머패스 카드를 하루짜리를 사서 하루짜리를 완전히 뽕을 뽑게 쓰고요. 그 다음날 세체다는 패스를 쓸 필요는 없이 그냥 세체다 구간 티켓만 따로 사서 만나는 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돌로미티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요. 산악 지역 속에 깊숙한 골짜기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날씨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돌로미티만 보는 팀들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루트를 꼭 2번을 지나가도록 루트를 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나갈 때 날씨가 안 좋다면 두 번째 지나갈 때 날씨가 좋다는 세컨 찬스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루트를 짜는데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돌고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갔다 왔다 이렇게 2번의 시도 끝에 날씨를 좀 만나보는, 좋은 날씨의 기회를 만나보는 그런 루팅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우론조 산장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우론조 산장 올라가는 동안에 뚜레치메 산이 보이긴 했어요. 보이긴 하고 살짝 보였다가 안 보였다고 하고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전혀 안 보이는 곰탕 같은 날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우론 산장 올라가다 보니까 오전에는 사실 좀 늦게 가면 주차장 자리가 없는데 날씨도 좀 그랬기도 하고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뭐 찐케토리 지역을 못 가는 사람들이 쪽에 다 와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가니까 주차장 자리가 조금 몇 개 더 여유가 있어서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 뚜레치메를 아침 일찍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점심시간 이후에 오전에 들어갔다가 차량이 빠져나오면 그 빈자리가 생기는 그 주차장의 자리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돌로미티 여행의 방법이다라는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뚜레치메를 하루 종일 걸으실 분들은 아침 일찍 가서 주차하시고 트레킹 하시고요. 한 2-3시간 이내에 뚜레치메를 만나실 분들은 아침 일찍 가시거나 또는 아침 일찍 가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렇죠. 베니스 출발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가서 오후 2-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날 우리 일행들은 아우론조 산장에 주차를 하고요. 그리고 아우론조 산장에서부터 라바레도 산장까지 쭉 걸어갔다가 쭉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6시간 뚜레치메 라바레도 트레킹을 하기를 위한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썼고요. 뭐 뚜레치메 라바레도 트레킹을 하는 것이 제일 1번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루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돌로미티만 보는 일정 같으면은 조금 뭐 괜찮겠지만 다른 일정들이 같이 껴있는 빡빡하게 10일 이내 일정으로 잡으신 분들은 현명하게 스케줄을 잡으시고 버릴 건 버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뚜레치메 라바레도 아우론조 산장에서부터 라바레도 산장까지만 좀 걸으셔도 일반적인 여행자, 그죠? 트레킹을 뭐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뚜레치메에서 6시간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체력과 등력에 따라서 4시간, 2시간 이렇게 조절해서 걸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날씨가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 한 40점 정도, 그죠? 뭐 곰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빵점이나 1-20점이겠지만 이날 뭐 그렇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에는 뭐 눈이 부신 곳인데 조금 아쉽긴 했지만 우리가 들어간 날보다도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험난했던 그 날씨에 비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살짝 흩날리는 빗방울을 맞으면서 뚜레침의 봉우리 3개 주변에 있는 상군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사람이라 좀 많이 아쉬웠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를 보는 것이라도 좀 괜찮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날씨 상태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아쉬움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라고브라이에스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라고브라이에스의 촬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조절을 위해서 도비아코 호수에서 잠깐 산책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물론 도비아코 호수도 굉장히 유명한 호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라고브라이에스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라고브라이에스 호수 들어가니까 날씨 괜찮았고요. 색깔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 라고브라이에스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잡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은 2시간 반 정도까지도 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돌로미티 여행 오시는 분들은 다른 호수를 못 보더라도, 아니면 다른 호수를 가서 봐도 걷지 못하더라도 이 라고브라이에스 호수는 꼭 한 바퀴 걸어보시라라고 저는 강추드리는 곳입니다. 강추 드리는 곳입니다. 알타리아 우노의 출발점이기도 한 그런 멋진 호수인데, 호수 색감도 좋고 날씨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아름다운 색감의 호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저의 여행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로미티 알프스, 그리고 노르웨이 피오르드, 노르웨이 북쪽 로포텐, 그리고 다시 돌로미티 알프스로 돌아오는 그런 한 달 이상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이 영상은 2번째 영상이고요. 2번째 영상은 돌로미티의 첫날 뚜레치메 라바레도 라고브라이에스를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돌로미티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 상태 안 좋은데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는 목소리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영상들 가능한 최소한 3일 간격으로 업로드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